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와 강원은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이번 한파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사실 막 다 사람들이 춥다고 해서 껴입고 이렇게 되는데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 건가요? 예, 오늘이 사실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 이렇게 가장이요.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서울이 영하 12.6도를 기록했고요. 파주가 영하 16.6도, 이 강화도 영하 13.8도, 춘천은 영하 16.1도까지 떨어졌고요. 영남에서는 울진이 영하 8.6도, 제천도 영하 17.4도. 그래서 오늘 뭐 전국적으로 영하 10도에서 한 15도 안팎 정도, 많은 이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동부 그리고 충청, 전북, 경북 이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 영하 12도를 밑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산간 여기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도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뭐 춥다 해서 껴입고 출근을 하긴 했는데 바람이 굉장히 차더라고요. 네. 확실히 겨울 추위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제 낮부터 해서 상당히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불었는데요. 한 예를 좀 들자면 오늘 서울의 새벽에 실제 기온이 영하 10.9도였습니다. 그런데 체감 온도가 영하 15.3도였으니까 네. 한 5도가량 더 낮게 되는 것이고요. 새벽 3시에도 실제 기온이 영하 11도였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 16.5도였으니까 마찬가지로 한 5도 정도 더 낮게 체감 온도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풍속이 한 초속 한 3m 안팎 정도로 불었거든요.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불게 되면 아무래도 체감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초속 5m 안팎 정도 바람이 불게 되면 체감 온도가 한 10도가량 실제 기온보다는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초속 1m가 온도를 한 2도가량은 더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파 예보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날에 기상청에서 한파 예보를 미리 내게 되거든요. 이 겨울 추위라는 것은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상공으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한파 예보가 내려진 당일에 찬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정도까지 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그 당일에 그 다음 날 아침이라든지 낮에 이런 때는 바람은 좀 잦아듭니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아침 정도까지는 체감 온도가 크게 낮은 거고 네. 오늘 이제 아침부터 해서 이제 한 주 중반 정도까지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겨울이 시작될 때는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네. 언제부턴가 한 일주일 전부터인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추워지고 계속해서 이 추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이 추위가 언제쯤 지속이 될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 중반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3도입니다. 그러니까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 그리고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는데 예. 역시 바람이 좀 불면서 체감 온도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서울이 영하 12도. 그래서 오늘 아침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바람은 조금 잦아들겠습니다만 기온이 좀 낮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역시 춥고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0도. 그리고 수요일이 영하 9도. 낮 기온이 2도. 그래서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 평년보다는 기온이 좀 낮기 때문에 추위가 있을 것 같고 이 보통 1월 하순경에 이 평년 기온이 아침이 한 영하 6도 정도 되고요. 낮 기온이 한 1도 정도입니다. 네. 그 목요일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그리고 낮 기온이 4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요일 정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연휴 전날부터 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이 정도로 춥구나 판가름할 수 있었던 게 한강이 어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난번 추위 왔을 때는 한강이 얼지 않았거든요. 이번 한파에는 한강이 얼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 아침 수온주가 한 영하 10도 안팎 정도를 한 이틀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예. 한강이 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강 물이 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한파가 강력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 한강 결빙이 1906년부터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10여 년 동안 관측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관측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한강이 얼지 않았던 때는 역대 한 7번 정도 기록이 됐고요. 만약 이번에 한강이 얼지 않는다면 이제 역대 8번째로 한강이 얼지 않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아침 순주가 한 영하 10도 정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얼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해를 말씀드리면 아침 순주가 한 사흘 정도 이 영하 12도에서 한 영하 15도 정도 기록했습니다. 이번보다 상당히 더 한파가 지속이 됐었고 낮 기온이 영하 8도, 영하 5도 정도였으니까 지난해는 상당히 한파가 좀 극심했고 1월 21일에 한강이 결빙이 됐습니다. 우리가 평년적으로는 13일 정도의 한강이 얼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늦은 경우고 만약에 이번에 한강이 얼지 않는다면 1월 하순 이후에는 사실상 이 겨울 추위가 조금 풀린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번에 한강이 얼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강이 얼 가능성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앞으로 사흘 동안은 이제는 좀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나가실 때 아무래도 좀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눈도 많이 내렸잖아요. 아직 뭐 추워서 그 눈이 좀 녹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한파와 폭설이 같이 온 경우이기 때문에 예. 둘 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기온도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옷과 옷 사이의 공기층에 약간은 포근한 공기들이 좀 감돌게 하면은 아무래도 체감 온도를 좀 올릴 수 있겠고요. 예. 또 목도리와 장갑 그러니까 이 방한용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착용을 하시면 체감 온도를 한 5도 가량은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는 반드시 좀 방한용품을 단단히 좀 챙기고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지금 호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까지 정도에서 한 1에서 최고 제주 산간에는 한 8cm 안팎 정도 눈이 기록이 될 텐데 최근에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눈이 좀 지속이 됐었죠. 그래서 예. 오늘 한파도 있고 상당히 결빙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낙상 사고, 특히 어린이라든지 이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낙상 사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오늘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발 밑바닥이 좀 미끄럽지 않은 것들, 오늘 같은 경우는 등산화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신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폭도 평소보다는 좀 짧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미끄러지지 않을 확률이 더 커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장갑을 좀 착용해 주시고 밖에서 휴대폰을 좀 많이 보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 밖에서 휴대폰을 보시게 되면 앞에 결빙된 곳들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휴대폰을 좀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작년 여름에 폭염도 있었고요. 올겨울 초반에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더니 또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오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극이 너무 따뜻하면 한파가 온다는데 역시 그 원인으로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이 중위도 지역의 한파는 북극이 얼마나 따뜻하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 지난해 같은 경우가 북극이 역대 가장 따뜻했고요. 최근 1월 초만 하더라도 평년보다 기온이 30도가량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극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북극 폭염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럴 만큼 북극이 상당히 따뜻했고 이 북극이 따뜻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속한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와의 기온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바람 같은 경우는 기압차 또는 기온차에 의해서 강해지게 되는데 이 북극과 중위도의 기온 차이 또는 기압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북극에서 부는 상당히 강한 바람이 약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강한 바람이 가둬놓고 있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들이 바로 아래쪽인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북미 또는 일본 쪽에서 상당히 강한 북극 한파를 맞아서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게 됐고 한반도도 역시 북극 한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 달에는 사실은 북극보다는 한반도 남쪽에서의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좀 상당히 역대 가장 포근했습니다만 1월 달 들면서 역시 이제 온도 균형을 좀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좀 내려오면서 1월 달에 좀 춥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제 후반에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날씨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런데 금요일 아침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예,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기온이 좀 낮기 때문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네. 이 밖에 남부지방이라든지 또는 남해안, 제주도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고향 가시는 첫날부터 또 오전부터 해서 눈비가 내리기 때문에 가시는 길이 좀 불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도 평년보다는 강수량이 좀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아직 예보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고 예. 오늘 중에 기상청에서 이제 연휴 날씨 전망을 발표를 할 텐데 오늘 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연휴 날씨 전망을 좀 살펴보시고 아무래도 첫날부터 눈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보가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이 미끄럼 방지,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차량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런 방지 용품을 좀 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 월요일 오전에도 또 영동 지방 그리고 호남과 영남, 제주, 그러니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향 가는 날 그리고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날 이런 날에 아무래도 좀 날씨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위는 이 목요일쯤에 풀리기 때문에 네. 연휴 날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첫날과 마지막 날에 눈비 소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이 연휴 날씨 전망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예보를 잘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